네, 회원님도 반갑습니다. 퍼펙트 투자그룹 김영철 대표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한국경제TV 좀 빡빡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편안하게 회원님들을 찾아뵙고자 이렇게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업 탐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들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저희가 올해 6차 기업 탐방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6차 기업 탐방을 우리만 알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 회원님들께 알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어떤 기업인지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 저희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6차 탐방기업 종목 대공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동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한 1000만 주 정도 돼요. 1000만 주 정도 된다 그러면 많다라고는 볼 수 없는 주식입니다. 왜? 1000만 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나? 아니죠. 1차적으로 최대 주주가 많은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식 물량이 풀렸어. 야, 이거 기관 외국인데 빨리 물량 사야 돼. 라고 보는 경우는 때로는 있죠. 너무나도 좋은데 그 회사 주식이 풀리지 않으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좀 푸는 경우는 생깁니다만은,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유동 주식수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동 주식수가 300만 주다. 남은 최대 주주의 지분량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 몇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배력 강화라는 부분도 있겠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유동 주식수가 3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있다. 3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에서의 앞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0만 주. 그리고 품절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름이 품절주. 들어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5년 정도 됐나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 상하가 폭이 얼마가 되었어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0% 변경이 되면 올라가는 것도 하루에 30%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는 것도 하루에 30%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움직였던 게 뭐였냐면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종목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품절주도 움직였습니다. 왜 그런 품절주들이 움직였냐? 주식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가치가 괜찮은 것들은 빠르게 제자리에 찾아갈 것이다 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품절주들이 이슈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러면 품절주다, 이 말은 다르게 보면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일반 우리가 주식을 보면 상장된 주식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량을 먹어야 되고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물량이 없어요. 올라가려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면 빵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고 끝나는 품절주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강한 탄력이 예상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물량이 없는 관계로 10분께만 추가적으로 종목을 공개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회원님들. 자, 우리가 그전에 성공했던 종목도 한번 몇 개 보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보면은, 자, 여기 화면에 또 나오는 거 있죠.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이 있었어요. 옵트론텍. 보시면 이전에 거래량이 얼마였다 그랬어요. 얼마? 거래량이 얼마 없었어요. 보시면 거래량 보자. 거래량 이때가 4월 초였으니까 19만 주, 9만 주 이렇게 될 때였거든요. 심지어 이때 우리 VIP 회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래량 너무 없는데 이거 사가지고 언제 올라가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래도 10만 주라도 됐잖아요. 지금 이 기업은 가격은 이거보다 높아. 10,000원대 이상이에요. 하루에 거래량이 몇만 주 안 나옵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도 유동된 주식수도 3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잡기가 힘들겠죠.
이것도 작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오늘 다음 주에 탐방 가는 그 기업 같은 경우 잡기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여가지고는요, 우리가 괜히 후과를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금씩 야금야금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없는 관계로 저희 기존 VIP 분들 이외에 앞으로 하시는 분 10분께만 추가적으로 종목을 공개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 탐방 어떤 것들이 있었냐 내용 보면요, 실제 기업 탐방으로 재료 모멘텀을 정확하게 분석한 재료를 대공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공개한다. 적중률 몇 %?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기업 탐방을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2번. 한 달 2번 가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직접 가서 내용들을 봐야 되고 또 레포트도 써야 되거든요. 한 2번 정도 갔는데 이제 4, 5월달 돼가지고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다닐 거예요. 앞으로 기업 탐방은 1분기 실적 보고 난 뒤에 이 실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고 할 거니까 더 많이 다닐 겁니다. 자, 기존에 갔다 왔던 것도 보시면은 한미글로벌, 옵트론텍, 요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미글로벌은 앞으로도 좋아요, 앞으로. 지금 경력주도 관련해가지고, 어제 개성공단 이야기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아난티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내용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 한미글로벌을.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엄청 좋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좋기 때문에 사우디 쪽을 봐야 되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옵트론텍 내용에 대해서. 카메라의 수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옵트론텍은 삼성이 지출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 네, 그만큼 매출을 다변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신다 그러면은 인텔리안테크도 있었어요. 인텔리안테크. 사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이거는 물량이 더더욱도 없었어요. 이 종목도. 그런데 올라갈 때 한번 보십시오. 엄청 빠르게 올라갔죠. 그다음 KGTS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것들도 있고. 자,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인텔리안테크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인텔리안테크 한번 보시면은, 인텔리안테크도요, 주식수가 얼마 없었어요. 얼마 없을 때, 저희가 갔을 때 하루에 거래가 되는 것들이 얼마였냐면 28,000주, 28,000주. 이걸 어떻게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며 회사만 나와서 사세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아무도 살 수 없고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자리에 못 사고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보시켜 놓고 난 뒤에 올라갔다 보시죠. 시원하게 그냥 뻗어버리죠. 이틀간 그냥 뻗어버린다고. 근데 우리 이때 갔을 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텔리안테크가 통신 장비는 맞는데 5G 관련주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야.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장은요, 5G가 아니더라도 통신 장비가 가면 통신 장비 관련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5G 관련주들이 가면서 인텔리안테크도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한미글로벌 갔다 와서 급등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한미글로벌 앞으로 계속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한국경제TV 나가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경력으로만 보지 마라. 경력으로만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사우디나 오텍 인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엄청 좋다. 그런데 공시는요 안 나와요. 왜? 자회사의 수지 공시이기 때문에 얘들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공시는 안 나와요. 이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몇 개 이제 기업 탐방 레포트 보시면 옵트론텍 이제 많이 봐가지고 저도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어가지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필요하신 분들 네, 연락 주시면 자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한미글로벌 1월 29일 날 갔습니다. 제가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빌딩에 직접 갔었었는데, 자, 한미글로벌을 이때 보시면은 갔을 때 가격대, 지금 가격대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어요. 한번 슈팅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어때요? 좋은 기회죠. 저는 이거 목표가 한 2만원 이상 바라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현재 국내 경제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등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 분쟁과 유로존 성장률 둔화, 수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 악화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해외 시장 대책해 나가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이고 있는 한미글로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때 탐방 레포트를 작성했었어요. 사우디 수주와 북한 인프라 대한 수혜 기대. 이거 직접 다 제가 작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시면은, 판교 아이디스 건물 3층에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뭐라고 했어요? 5G 보다가는, 안테나, 접시, 이런 안테나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통신 장비 쪽으로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G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앞으로 성장성인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기존 탐방 갔다 온 것들이 있는데 6차 탐방기업 종목 대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10군데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왜냐면요. 제가 탐방 갔다 올 때 그거 아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이슈 터지고요. 큰 기업들 탐방 안 갑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 탐방 가면 뭐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기업, 잘 알지 못하는 기업, 알고 싶은데 레포트조차도 없는 그런 기업을 다녀와야,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탐방 레포트구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알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접근에 들어가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나기 전에 먼저 직접 확인하고 먹어보고 빨리 회원님께 전파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느려 보일 수는 있으나 나중은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힘이 창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탐방기업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포인트 두시고요. 유동치 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슈팅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갑니다. 최근 들어서 클라우딩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도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퍼펙트 투자그룹 안정적인 투자 위한 하이 퀄리티 투자 리포트 제공했다. 이때가 어디예요? 저기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 뒤에 보시면은 옵트론텍이었습니다. 옵트론텍 보시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 탐방 다녀서 방문 인정을 받고 이렇게 회원님께 내용들을 전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갔다 와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거 제가 또 인터뷰를 하고 내용들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 언제였냐면 2월 27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탐방을 다니고 있다는 참고하시고, 여러한 이제 물량 없고 품절주기 때문에 이 기업을 다 뿌릴 수가 없어요. 기존 탐방용도 뿌릴 수 없는데 이건 더 뿌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참여하셔가지고 종목들, 탐방 종목들은 꼭 확보해 가시는 시간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까지 이제 탐방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주는 주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또 이슈, 재료 내용들을 매일매일마다 재밌게 파헤쳐 가도록 하겠고, VIP 회원님들은 VIP 회원 전용을 해서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자료, 많은 교육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탐방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탐방 갔다 와서 또 주가가 움직이고 난 뒤에 이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왔던 종목들 중에서 안 좋다,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안 가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농우바이오라는 기업을 제가 갔다 왔죠. 농우바이오 갔다 왔죠. 농우바이오 갔을 때 이때였거든요. 13,000원대 갔다 와서 레포트는 썼죠. 근데 이거는 추천이 나가냐? 안 나갑니다. 왜? 경력주로 나가면 오히려 한미글로벌 이런 걸 보지만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을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경력주로 붙다 보니까 리스크를 안고 전략을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갔다 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만 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퍼펙트 투자그룹의 김영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